Kane and Son would walk into this Man United team. That's the big threat. No, everyone can identify that, but no team have really been able to stop it. And that's a sign of a brilliant player. 볼레팀입니다. 자, 맨유전에서 토트넘이 호날두에게 완전히 폭격을 당하면서 완패를 했는데요. 이 시합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대체로 부진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토트넘 현지 팬덤이나 국내 팬들 사이에서 토트넘 선수들 가운데 유독 손흥민 선수를 향한 비난이 거세다는 건데요. 유력한 팬진인 스퍼스앱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꾸준히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토트넘 팬 여론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맨유전의 경기 도중 그 모우라가 투입이 될 때 손흥민 선수가 아닌 쿨루셉스키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때 이런 트윗을 올려가지고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뭐 RT하고 좋아요 누르고 뭐 저도 이날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될 수 있다고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쿨루셉스키 대신에 손흥민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쿨루셉스키가 끝까지 뛰길 바랬을 수는 있습니다만 콘테 감독이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검증된 골잡이인 케인하고 손흥민을 계속 그라운드에 남겨놓는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는 골을 노린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거를 잘못된 선택이다. 뭐 손흥민이 교체가 되는 게 당연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 이것은 이제 스퍼스앱 저 트윗을 본 우루과이 토트넘 팬의 일갈 한마디인데 이게 딱 제 생각입니다.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흥민을 교체하는 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여기 된 것처럼 손흥민 선수 경기력이 안 좋을 때 팔이 부러졌을 때도 네, 극장골을 넣어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손흥민 선수에게 저런 그 뭔가 좀 분위기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는 저런 걸 올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시리아전 막판에 그 손흥민 선수 너무 지쳐 보여가지고 제가 빼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가 손흥민 선수가 곧바로 결승골 넣어가지고 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뭐 스포츠 앱이 팬진이니까 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이거를 꺼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단지 이 스포츠앱 운영자 생각만이 아니라 현지 팬덤에서 꽤 이런 분위기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기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한 명만 딱 그런데 이게 그 맨유전 토트넘 선수들 매체별 평점이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평균 5.9점인데 전체적으로는 중간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원래는 케인보다 살짝 더 높은데 여기 풋볼 런던이 혼자서 손흥민 선수 4점을 주는 바람에 평균 점수가 깎았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5개 매체가 이제 11명한테 준 거니까 스포츠앱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그런데 이 쉬운 5개 평점 가운데 4점짜리는 손흥민한테 풋볼 런던이 준 거 이거 딱 하나가 전부입니다. 예. 풋볼 런던의 평가 내용도 극딜 일색입니다. 뭐 이것만 보면 이날 손흥민 선수 거의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다가 빅찬스 놓치고 뭐 자신감도 잃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조용한 하루를 보냈고 뭐 빅찬스 날려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 맨 마지막에 자신감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했는데 이게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이게 뭔가 굉장히 좀 손흥민 선수를 지금 손흥민 선수 상태를 상징하는 말처럼 막 퍼지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추측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표정이나 이런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팬덤의 영향력이 있는 매체에서 이렇게 로스트 컨피던스라고 박아버리니까 이거 뭐 마치 정말 오피셜하게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좌표를 찍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풋볼 런던 골드 기자 혼자 4점 준 거 말고는 평점이 다른 매체들이 준 건 다 준수합니다. 오히려 케인보다 높게 준, 그러니까 케인을 더 낮게 준 매체들도 있고요. 이브닝 스타드가 평소에는 이제 풋볼 런던하고 평점이 굉장히 비슷한 매체입니다. 근데 이날은 손흥민 선수에게 케인보다 높은 점수 7점을 줬는데 맨유전 평점이에요. 위험한 지역에 침투를 해서 뭐 지능적인 패스로 맨유 수비에 구멍을 냈다.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6점 주면서 뭐 PK 골 넣었지만 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이브닝 스탠드가 웬일이지? 하고 제가 좀 낯선데 하고 봤더니 주로 평점을 매기던 킬패트릭 기자가 아니라 이날은 제임스 롭슨 기자가 매겼더라고요. 아무튼 그 손흥민 선수 7점 주면서 무난한 평가를 내렸고 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날 더 잘했다 이렇게 우기려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케인 다 부진했어요. 둘 다 중요한 선수고. 그런데 왜 손흥민 선수가 더 욕을 먹냐는 거죠. 잘할 때는 케인이 훨씬 더 칭찬받고 말이야. 근데 굳이 둘 비교해서 제가 뭐 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맨유전에서 토트넘이 패배를 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무슨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거나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역대 최악의 경기를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투더 레인앤백이라는 팬진에서 손흥민이 무슨 호러쇼를 했다고 최악의 경기를 했는데 그거를 콘테 감독이 옹호했다 이렇게 써가지고 뭐야 이거 하고 클릭을 했더니 호러쇼라는 내용을 제목에서 뺐더라고요. 그새 아무튼 손흥민을 꼭 집어서 비난하는 여론이 이렇게 좀 많다는 거고 이게 저는 좀 과하다는 겁니다. 너무 아쉽다는 거고요. 경기 끝나고 심지어 그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손흥민 부진에 대해서 콘테 감독한테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자신감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미끄러진 장면이 눈에 띄긴 했습니다만 이 시합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패배에 독박을 쓸 선수였습니까?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막말로 손흥민 때문에 진 경기가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뭔가 흐름이 자꾸 좀 보여가지고 토트넘이 부진할 때 집중 투하를 받을 선수 리스트에서 자꾸 손흥민이 1번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길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 팬들 SNS나 현지 뉴스 댓글 보면 진짜 손흥민 트집 잡고 뭐 팀 성적 부진의 원흉으로 꼽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뭐 기다렸다는 듯이 손흥민이 무슨 월클이냐 뭐 전성기 지났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일부에서는 막 무슨 에이징 커브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누가 보면 손흥민 뭐 35살인 줄 알겠어요. 이건 제가 따로 답을 안 하겠습니다. 에이징 커브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내용 일색의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불이 나는 거죠. 지금 다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토트넘 팬들 지금 손흥민하고 로메로도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손흥민하고 로메로를 희생양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유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SNS에 올라오고 있고 손흥민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경기력의 최상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평점 4점이나 4점밖에 안 주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유독 못하는 선수처럼 막 지목되는 거는 좀 과한 거란 얘기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뭐 다소 뭐 느려졌다, 실수가 많다,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슈팅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잡지 못한다거나 과감한 슈팅을 하지 않는 부분 이거는 제가 눈에 보이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여기 기록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성과를 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줄었다는 슈팅 숫자도 경기당 1개 정도 최근 7경기에서 부상 복귀 이후에 덜 때리고 있긴 합니다만 공격 포인트나 뭐 유효 슈팅 숫자나 이런 좀 더 의미 있는 수치들은 나빠진 게 없어요. 일정 클래스 이상의 선수들에게도 부상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라든가 뭐 슬럼프는 분명히 있는 법이고 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또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좀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의 어떤 역량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심지어 슬럼프라고 부를 만한 경기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 벤치로 뭐 내려야 된다. 클루셉스키가 훨씬 잘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해리 케인 10몇 경기 동안 한 골 넣을 때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로이킨이 맨유전 앞두고 한 얘기를 제가 이 영상 맨 앞에 붙였잖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구축한 위상이나 입증을 이미 했던 경기력은 한두 경기 아니면 뭐 한두 달 뭐 삐끗한다고 해서 완전히 깎아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최상급 컨디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에 비해 좀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곳곳에서 집중적으로 비난이 쏟아지는 이런 풍경은 너무 안타깝고요. 물론 에이스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일 수는 있지만 이번 맨유전 같은 경우에 그게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최근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경향성 같은 게 보인다는 점에서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희생양 이거 안 됩니다. 실제로 현지 전문가들이나 적잖은 팬들이 지적하고 있는 토트넘의 문제는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가디언이 이번에 그 주말 프리미어리그 정리하면서 낸 기사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문장이 이래요. 해리 케인은 어디에 있었나? 손흥민은 어디에 있었지? 안토니오 콘테의 경기 흐름을 바꾸는 전술적인 능력은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한 콘테 감독의 경기 운영 전략은 이제 카운터 어택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어택이 토트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술이고 맨시티도 그렇게 잡았고 근데 맨유전에서는 이게 안 통했다. 특히 두 공격수가 제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둘이 막히면 아무것도 아닌 팀이다. 이런 지적인데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도 손흥민이 유독 부진했다. 뭐 손흥민 뭐 잘못이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의 문제는 구조적인 거니까요.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도슨 해설위원도 그 지적을 합니다.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수비 출신이죠. 마이클 도슨. 도슨의 주장은 벤탄쿠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벤탄쿠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토트넘이 지금 왜 안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벤탄쿠르가 더 창의적인 선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콘테 감독이 투미드를 쓰는데 그중 한 자리는 지금 호이비엘이니까 뭐 또 스킵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스킵이나 호이비엘이 역시 뭐 창의적인 공격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든 스타일의 선수잖아요. 뭐 가끔씩 한두 번 그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뭐 해리 윙크스 같은 경우는 좀 한 단계 낮은 선수고 지금 선수 구조에서는 벤탄쿠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쓰리톱을 도와줄 선수가 뒤에 없으니까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윙백 퀄리티도 엉망인 상황에서 결국 지금 토트넘이 하는 거 어떻습니까? 손흥민하고 케인이 굉장히 내려와가지고 뛰잖아요. 특히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주요 서식지인 선수인데 지금 경기 보시면 계속 상대 수비 라인하고 미드필드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러니까 문유 감독이 팀을 이끌 때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뭐 세장 속에 갇혀서 축구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답답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또 좀 더 세밀한 볼 터치 그리고 빠른 볼 처리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본인이 봉을 차놓고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위치에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하지 않고 답답하죠. 하지만 콘테 감독이 그걸 원하고 요구하고 이게 팀에 지금 필요하고 본인밖에 할 수가 없는 본인이 해야 되는 지금 팀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적응을 해 나가는 중인 건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상 복귀 또 체력 저하까지 겹친 이런 상황에서 이걸 너무 비판적으로 몰아가고 또 부진의 책임을 막 덮어 씌우려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전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죠. 심지어 평점도 4점을 줍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벤치로 내려야 된다, 뭐 쉬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속으로는 그랬으면 싶기도 해요. 예, 휴식도 좀 취하고 손흥민 없을 때 너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아무튼 목요일 새벽 브라이튼전인데 토트넘 진짜 이샵 퐁당퐁당 그 이론을 따지면 이번에 이기는 타이밍이긴 한데 선발 라인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또 결과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정당한 비판 말고 좀 과한 비난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담아서 띄우고요. 네 여러분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꿀빠.